오늘은 뭐 새해 들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방송을 못했죠. 자, 오늘은 열심히 여러분이 뭘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시장은 많이 변했죠. 예, 시장이 많이 변해서 상승으로 전환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새 시장의 변화를 따른 주도주로 올라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도 연속해서 방송을 계속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뭐 오후엔 당연히 제가 유료 방송에서 하는 올바른 가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치 투자를 잘못해서 너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 보는 경우를 많아서 그걸 오후에는 유료 방송에서 오는 거를 아마 하게 될 가속도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같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가는지 여러분이 지난번에 내가 아마 유튜브를 올렸으니까 내용은 많이 시장 상황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특히나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JP모건의 헬스케어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늘까지인가요? 예, 오늘까지 우리나라 날은 오니까 그게 10일까지니까 내일까지가 되나요? 그래서 JP모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지금 반등해 줄 것은 기술 수출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세요. 아유, 저놈이 날라갔네. 뭔진 몰라. 저놈이 날라갔어. 참. 어쨌든 중요한 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가던 5G가 좀 조정을 했죠. 어제는 3일 동안인가요? 일부 종목 빼고는 전체적으로 통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거기다 아울러서 장비주들은 일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번에 또 북경 방문하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틀리는가,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거기에 또 다른 아마 중국에서 김정은이 와라 이러지 않았을까. 지금 초청받아서 갔겠죠, 그죠? 그렇다면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글쎄 겉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죠? 비핵화를 천명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또 시진핑을 만나고 갔죠. 그게 옳은 건지, 또 트럼프 또 뿔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이, 뿔나가지고, 안 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안 해. 야, 꼭 가서 말이야. 꼭 가서 물어보고 있어.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죠? 이제 또 하나 이제 대북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김정은이 신년 저기에서 뭐라 그러지? 조건 없는 재개를 하자. 그래서 금강산 개발과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라서 우리나라 또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의 사장들은 통일부에다가 빨리 우리 방북하게 해달라. 근데 방북하게 해달라고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가 뭐로 가는지 여러분이 업황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중요하죠. 어떤 종목이 지금 새로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한번 폭락하면요. 언제나 새로운 주도주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옵니다.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매일 헤매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건데 너무 바닥 종목만 매수하게 되면 가는 종목을 못 잡아서 또 수익이 안 나고요. 자, 하여튼 수소차는 지금 이틀째 조정하고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1월 중순 수익 숙성님도 어서 오시고, 연초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달 말에는 그 다음에 다시 실비보험에다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아마 수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알다시피 수소차는 이번에 참 긍정적인 게 과연 수소의 연료가스가 부족분을 잘 채울 수 있을까? 수소차가 빨리 늘어나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소차 연료가 비싸서 그걸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었지만 두 번에 걸쳐 유튜브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핵연료에서도 수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하나 개발하셨고, 이제 그동안에 문제됐던, 원자로가 항상 위험성이 있었잖아요. 방사능 노출. 그거를 완전 제거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들렸고요. 또 하나는 물에서 태양열과 관계해서 우리나라 교수가, 또 뭐를 했냐, 수소가스를 분리해내는, 그것을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금인가요? 촉매제를 금을 쓰고 거기다가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서 물에서 수소가스를 분리해서 따로 받아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걸 보고 야 역시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죠?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거를 그래서 독일 뭐 학술지에 올라가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근데 그 가스를 이제 모으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커다란 기술이 개발된 거를 보고서 상당히 저는 기분이 사실 좋았습니다. 황금열매님 어서 오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차세대 먹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중국한테 너무나 뺏긴 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죠? 자기네 키우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죽하면 반도체 텐진인가요? 반도체 공장을 빼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갔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죠. 지난번에 인도 공장 세우고 베트남 공장 가전업체 세우고 이제 스마트 공장을 2개 중에서 하나는 빼버리고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중국은 그렇게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자, 지금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이 중국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부, 자기네 돈은 별로 없이 정부 돈으로 왕창 키워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돈을 다 투자해서 빚으로 기술을 다 해주고 인정해서 키우는 기업들. 쿤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은 차세대 먹거리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 삼성전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개발에 집중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수요가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차세대 먹거리는 자동차 반도체로 간다. 지난번에 D램 반도체가 이제 김플턴님도 어서 오세요. D램 반도체의 재고량이 늘어나고 대신 이제 아우디인가요? 아우디에다가 차량 반도체인데 또 하나가 D램 반도체 말고 이제 새끼적으로 나오는 게 E램 반도체가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컴퓨터를 꺼도 자동차를 꺼도 기록이 남는.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장을 안 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획기적인 기술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E램 반도체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인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납품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죠. 애널리스트가 13조 정도로 예상했는데 10조로 떨어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저는 이미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은 추세 차트를 보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삼성전자가 50대 1에 그 액면 분할하면서 끊임없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가 위험하다. 그죠? 매출이 줄어들 거다. 실적 부진으로 간다. 따라서 저는 50대 1 액면 분할할 때 우리 유료원들한테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있는 사람도 팔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심 생각이죠. 그래서 왜 그럼 팔라고 그랬냐. 50대 1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장기로 들고 가서 나빠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수익을 좀 챙겼다가 천천히 다시 싸게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50대라면서 기념으로만 사라. 매수하지 말고 기념으로만 사고 이제 국민주가 됐으니까 이게 6억 4천만 주인가요? 아유, 이게 뭐요? 6억 4천만 주서 줄었네요. 이번에 그러면 뭐요? 소각시켰나요? 예. 지금 5억 9천6백만 주로 바뀌었네요. 그렇다면 국민주가 돼서 경영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그 미국인 큰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꽃놀이패인데 꽃놀이패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돈 많이 갖고 간 사람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쉽고 주식수가 작으니까 마음대로 먹을거리를 실컷 만들어놨더니 아주 액면분할해서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이게 주가가 쑥쑥 올라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잖아요. 주식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건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사요. 개인들이요. 거기다 실적까지 부진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해외 현지를 보면 뭐 자재를 봐도 해외 자재를 뭐 하는 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정도만 봐줘도 여러분이 그죠? 반도체 지수만 봐줘도 반도체가 폭락해버렸구나. 그럼 여러분 안 사도 되는데 그죠? 이거 뭐예요? 이런 거 보소 안 사도 되는데 이제 좀 반등해줬나요? 이제 반등 조금 해줬죠. 이 폭락할 때 그러면 이게 실적이 나빠지겠구나.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봐요. 이 원자재 값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실적을 좌우하는 굉장한 포인트인데 안 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그런 걸 안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식을 보는 눈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끙끙끙끙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진짜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를 못 한다는 거죠. 자, 오동훈 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냥 올라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이요. 그죠? 아직 추세 전환했다고 말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기 아직 어렵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목을 어떻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들이 이번에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이 돈 벌 수 없는 구조. 이 반대 매매에 걸려 들어가서요. 어제 또 하나 그 증권맨이 하나가 지구를 떠나버렸습니다. 많이 그 손실을 보고 나서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을 투자해 준다고 받았다가 개인 돈으로 받았다가 10억. 근데 뭐 뉴스에서는 10억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10억만 되겠어요? 더 많다는 얘기겠죠? 자, 뉴스상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해서 히맥트님도 어서 오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신용이 여러분이 신용 걸어서 돈을 번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신용을 걸지 않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 그죠? 저는 이렇게 우리 일원들한테 신용 거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신용 걸었을 때는요. 지나치게 걸면 안 되는 것이 신용을 내가 걸고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대폭락이 왔을 때는 신용 걸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내가 그냥 증권사에서 말하는 신용을 걸지 말고 대출을 받아요. 1년 동안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죠? 저축하는 돈으로 미리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 하나. 또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주식 투자금 금에 대해서 그만큼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다 날려도 내가 직장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그 돈을 잃어도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신용을 걸면 신용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투자금이 있는 거에다가
그거에 몇 배씩 해버리면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그걸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것저것 해서 3억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뭐 해서 3억 얼마 그러면 지금은 시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다 샀습니까? 그랬더니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좀 많이 벌겠네요. 나중에 어느 데 보니까 채팅창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신용만 대출받은 것만 없애버리고 풀 베팅 하세요. 그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기 투자금을 다 날리더라도 아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만큼만 더 사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을 다 날리고 거기다 남의 돈까지 날려버리면 이거는 파산입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이제 투자 반대매매 이렇게 해서 10월 12일 날 700매도 그 전에도 수없이 반대매매가 일어나지만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가 그 다음에 10월 30일 날 또 1010억인가? 또 1월 달에 지금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연 3일 빠졌나요? 이러면서 또다시 반대매매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갈 것이라고 잔뜩 부풀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폭락이 오면 개인들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이 폭락 왔을 때 마지막 종착 개파락으로 나가면서 그 다음날 반대매매 나가 털리니까 그죠? 개인들이 털리니까 이제 돈 왕창 700매동 날라가. 또다시 이렇게 급락하면서 물론 여기서도 계속 반대매매가 나왔겠죠. 줄줄이. 근데 대폭락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역시 이 양봉의 반대매매를 다 털려버리고 연초에 보통 이틀 동안 그냥 또 폭락하니까 또 반대매매 또 틀리고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뭐 유튜브에서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자, 이 매물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2011년부터 자그마치 7년 동안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가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시장이 무너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빨리 살 필요는 없지만 서서히 매수 쪽을 전하라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은 열심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 폭락장에 그 많은 사람이 회원들도 있지만 폭락장에 전문가님 자금 확보 좀 더 할까요?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폭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3분만 자금 확보를 했어요. 우량한 종목은 안 팔아도 되지만 그죠?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정리해서 자금 확보를 해서 다시 시장이 살아날 때 사면 된다. 자, 그래서 이때 근데 딱 3분만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자, 이제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자, 보면 대형주가 시장의 종합주까지는 아직 60일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형주 보시죠. 제가 중소형주장이라고 자꾸 얘기했던 것이 아직 60일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주는 중형주 돌파 나갔죠. 그 다음에 소형주도 역시 60일을 돌파하고 추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대형주 가기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겠구나. 그죠? 그래서 연초장은 중소형주가 대체적으로 강했는데 뭐 매년 그렇게 정답이 딱딱 떨어지던가요? 2015년은 굉장히 폭등을 했죠. 2016년엔 별 볼 일 없었어요. 미국 금리 올리면서. 그죠? 그다음에 2017년엔 뭐 대형주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형주장이 갔기 때문에 이게 대세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는 역시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 큰 손들도 돈을 무척 많이 날렸습니다. 여러분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 큰 손들도 돈 무진장 날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돈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개인 큰 손들도 돈을 무진장 날렸어요. 그 사람들은 포기했을까요? 개인 투자자는 포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고 들고 가면 또다시 시장이 살아나는 순간 엄청난 돈이 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다 팔아버리잖아요. 나 이제 주식 다 팔고 현금 확보해야 돼. 현금 확보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장이 하락해도 어떻게 있어야 된다? 시장에 남아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 시장이 폭락하면 손절을 팡팡 해버리고 누구 좋으라고 손절하는 거죠? 여러분을 손절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 녹아나면 안 돼요. 그러면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사질 않아요. 공부가 안 될수록 거의 다 10중 팔고 몰빵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입니까?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나가 공부가 얼마나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내가 집중 매수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도주를 집중 매수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만 생각, 주도주를 알려줘서 주도주를 집중 매수하라면 그런 거는 안 하고 종목만 물어보느라 바빠요. 시장만 물어보느라 바쁘고요.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내가 얼마나 들고 갈 거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종목이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돼서 이쪽만 물어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투자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모를 때는 종목을 분산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의 비중이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주도주가 어디서 나가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신용은 여러분의 능력만큼만 자랑질만 해서 보통은 다 리소리 형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다 종목을 자기네가 수익 낸 종목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태까지 손실난 종목도 공개를 하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기로 들고 갈 것이냐 못 들고 가시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면 여러분 들고 가야 돼요. 자꾸 손절하면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종목은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 큰 손들도 100억씩 샀는데 지금 30% 내가 제가 알기로는 판단해 보니까 한 30% 손실 났는데 100억을 사서 그분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때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손절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지금 잠깐 봤더니 아까 뭘 봤죠 우리가? 태양을 봤나요? 한번 같이 보자고요. 무슨 일을 벌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자, 지분을 분석해 보니까 자, 이게 뭐요? 시간의 매매로 25만 2천 주를 팔았네요. 장내 매도, 시간의 매도. 그죠? 매수를 쭉 해오다가 팔았네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큰 손들이 하는 거를요. 그죠? 그럼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안 보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갔냐? 점핑. 템플턴의 식구는 요새 샀는데 괜찮나요? 그래서 아까 뭐가 하나 점핑 나가네. 그랬더니.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보고 보는 눈 종목을 행복한 사람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변화의 업종 섹터부터 이해하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재 상승을 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그죠? 종목에 대한 안목을 가져올 수 있죠.
더욱이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군을 우선순위로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시장 경제를 이해하도록 공부하게 만들죠. 그죠? 그러면 펀더멘털이 좋아질 업종을 선택한다면 투자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또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업황 개선 가능성을 이해하고 좋은 종목을 선정했다면 투자는 즐거운 거예요. 안 팔아도 되잖아요. 시장이 폭락한다고 팔 필요 없죠. 물론 증권사는 돈을 못 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디로 몰아야 돼요? 예. 가만있어 봐. 오늘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참여해서 수익률 1등한 사람을 증권사 채용시켜서 여러분들을 팔고 사기 한다고 그러면 증권사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광고를 때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좋은 종목, 그럼 목표가 손절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치투자 입장에서 보면 목표가 손절가는 다 증권사를 위한 상품에 불과해요. 좋은 종목을 사면 여러분은 안 팔아도 돼요. 또 사야죠. 저축을 하려고 샀는데.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밥 먹듯이 주식 사라 그러죠. 그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사라 그랬더니 또 부실 종목을 밥 먹듯이 사가지고 깡통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가면 결국은 감자와 깡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유료 방송에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메디플란트입니다. 이게 뭐였죠? 핫텍이었었죠? 핫텍. 무슨 일을 벌였어요? 지난번에 뉴프라이드에다가 얼마요? 100억을 유상증자에 참여했죠. 제3자 배정으로. 또 하나는 옵티 그 종목도 같이 거기는 300억, 얘는 100억. 이게 좋은 기업인가 한번 보세요. 사지 말라고 그러죠, 저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이거 차트로다가 돈 벌면 돼. 돈 벌기 쉬워요? 자, 왜 그러면 하지 말라고. 감자가 몇 번이느냐 한번 보시죠. 감자. 이 과거의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감자, 또 감자, 감자. 도대체 얘는 감자를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또 감자. 이 기업이 감자만 하다가 개인 다 죽여버리고요. 그죠? 감자가 보통 몇 번이에요, 이게. 태어나서요. 맨날 감자에서 개인들 다 죽이고 돈도 한 푼도 제대로 못 버는 기업을 사서 돈 벌겠다고 그랬다. 들어갔다가 감자 10대 1 감자. 그럼 깡통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가 나간다고 이거 먹어서 여러분이 부자 될 것 같으면 저는 하라고 그래요. 근데 부자 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가야 되는 거지 지는 게임을 가면 벌써 확률적으로 난 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걸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있다가 그냥 와르르 떨어지니까 50% 손실 나서 제 방에 들고 와요. 좋은 종목이 50% 떨어지면 또 갈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이 50% 떨어졌다가 감잘당하거나 상장 폐지당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실 종목에다 투자해놓고 그걸 이기려고 생각하니까 그건 벌써 이미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야. 안티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주식 투자하면 다 패가 망신하는 거야. 주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종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업종별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수소차가 가면 수소차 업종들이 다 올라가고요. 전기차가 가면 전기차 업종이 다 올라갑니다. 은행주가 가면 은행주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반 상승 안 한다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증권주만 동반 상승한다. 그런 엉뚱한 말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또 믿고 사실인 것처럼. 그죠? 그럼 업종들이 동반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업황 개선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그 업황에 속하는 종목들이 자, 그럼 수소차가 왜 나가야 되느냐? 수소차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이 더 많이 수익이 난다는 것은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사라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기업 분석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살피다가 여러 업종 중에서 유독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요? 조만간 해당 업종에 속한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상승률이 높은 업종이 그에 속한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종별의 주가지수는 현재 증권시장에서 어느 업종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그 다음에 대북 수혜주라도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사기보다는 우량한 종목을 사면 수혜가,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결코 여러분을 해코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은 별 볼 일 없으면서 주가가 단지 테마만을 따라서 급등했다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 중에서 각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 상위 종목이 물론 시장에 최대한 관심 주고 인기주가 될 수 있지만 인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는 종목군에 속한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실히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말하면 저는 투자 방법에 있어서 탑다운 방식과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탑다운 방식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종목이 가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황이 살아있어야 되고 업황이 좋아지면 기업의 실적이 날로 좋아지면서 당연히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기업 분석을 철두철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차트만으로 하다 보면 좋은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부실 기업에 급등하는 종목에 너무 눈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보면 시장 섹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한번 종목을 보시죠. 포스코 캠텍입니다. 전기차 제가 무료 방송에서 그럼 여러분이 종목을 제가 추천했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집중 매수해서 갈 수 있느냐? 주도주가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럼 거기다가 집중해서 되는데 종목이 추천 나가도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의 바닥에서 출발할 때 압축해서 더 많이 사라. 분할 매수로 사라 그러면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전기차 부품주가 상승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이미 2017년 2월 달부터 전기차가 간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계속 무료 방송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2월 달에 갈 때 전기차에 집중해서 내가 샀으면 그러니까 저서 일단 배운 사람은 그럼 알았어. 그럼 여기서가 뭐 2천만 원 투자하든지 3천만 원, 그죠? 1,500만 원 투자하든지 한 사람들은 몇천만 원씩 벌어버렸죠. 근데 달랑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이게 돈이 될까요? 이게 3,400%가 기본 나갔는데요. 그죠? 대본에 투자는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주도주가 얘기해도, 주도주 가나? 그럼 이게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두려워서 이만큼 올라가면, 근데 참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주도주 나간다고 그래도 주도주? 그게 뭐야? 그리고 안 사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사거나, 이만큼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사요. 안 삽니다. 당장 지금 풍국주정이 100% 올랐으니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사죠.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큰 손들이잖아요.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는 꼭 사요.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 팔고 나니 아이고 내가 샀더니 떨어져. 그래 손절을 해버려요. 아,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갔는데. 그 대인 투자자들은 자꾸만 10% 떨어지면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고 10% 떨어지면 손절하다 좋은 종목 다 자르다가 5천만 원 날리고 아니 5억을 날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봅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손절은? 그랬더니 그 손절이 왜 그러냐 하면 늘 이게 방송에 들어서 익숙한 거예요. 매수가 10% 손절이다. 그 사람 진짜 돈 벌었을까요? 손절 잘해서? 손절만 잘해서 돈 번다. 그거 다 헛개비 같은 소리예요. 손절만 잘해서 진짜 돈 벌었을까요? 그럼 손절 안 할 종목은 얼마나 많아요? 맨날 팔고 다다 수수료 깨지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가 누구를 위한 작품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누구를 위한 작품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또 속는구나. 또 속는구나.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1억을 들고 일주일에 2번씩 매수 매도를 감행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익을 하나도 못 냈다는 전제하에 1억이 5,4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만 1년 동안 매매를 하면. 그 무서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좋은 주식 사서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주식이 여러분 망하게 만드나요? 들고 가지,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저축했잖아요. 저축했으면 동업자가 왜 주식을 파는 거지? 사장이 팔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사장이나 임원들이 판다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2월 달에 2017년 2월 달에 주도주로 나갔습니다. 자, 이게 포스코 캠텍이죠. 예,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얘는 한번 보자고요. 얘는 누구예요? 에코프로. 얘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똑같이 2월 달부터 급등 나가기 시작했죠. 그럼 이게 벌써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최소한도 아무래도 300%는 넘었어요. 같은 업종이 동반 상승하잖아요. 자,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일진 모틸 똑같이 2월 달에요. 같은 업종이 동반 상승하면서 이게 얼마 올라갔어요? 역시 수백 프로 올라갑니다. 과연 그러면 수소차가 끝났을까요? 끝났을까요? 아니야, 그런 거 살 필요 없어.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으로 금요일날 했는데 오늘 그걸 해주려고 보다 보니까 유튜브하고 동시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래를 틀면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니까 아주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못했습니다. 유튜브하고 동시방송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한번 했다가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번 처음으로 또 1년 만에 했는데 요즘은 아마 금요일마다 저녁에 아마 제가 시간이 나면 자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 종목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부실 종목을 안 만지게 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저축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을 가야 되는데 자꾸 부실 종목을 살라고 덤벼요. 급등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깡통 나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좋은 종목 사서도 돈 벌기가 어려운데. 그죠? 좋은 종목 사도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서 그걸 돈을 번다? 가능할까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좀 심한 말을 했죠. 그런 말은 이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자, 그러면 아까 봤듯이 그렇게 얘가 우회 상장에서 또 나와서 이거 상 나가는 거 이거 먹으려고 하다가요. 그 장기 투자한다고 또 급등 나가면 또 붙들고 있다가 깡통 나는 거죠. 자, 업종 상승이 어떻게 했어요? 동시 세 종목이 같은 업종이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더라. 그럼 오늘 풍국주정은 어떻게 됐나요? 또 올라갔네요. 경고? 경고 아는 바 없다.
그래서 100% 올라가서 두렵죠. 100% 넘게 올라서 두렵잖아요. 템플턴 식구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당연히요. 팔지 말고 강력하게 가라. 어디까지 갈까요? 아까 봤잖아요. 가다가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가면 얼마 가야 돼요? 몇백 프로는 가야 되잖아요. 그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가 가다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큰일 난 거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주식을 이해를 못하면 매일 원위치예요. 가다가 그냥 조정만 들어오면 잘라버려. 그 큰 수익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주식 투자에서 100% 넘어가는 종목을 먹어본 사람만 1번, 못 먹어봤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반매님은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자,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 3번, 트레이더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유턴 3.4예요. 3, 4? 그러면 트레이더도 하고 장기도 투자하고 캐스비님도 4번이 이렇게 없어요. 오, 그러면 제 방에 오시는 분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자인가요?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투자는 진짜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재무 분석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또 심리적 분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좋은 기업을 모르는 건 공부를 해야 되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부실 기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포트에 부실 기업을 버려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메디플란트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감자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제 방에서는 사실 가르치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제가 보면 5강에서 자, 초보는 이건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 분석을 철저히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꾸 흔들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중의 원칙,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갈 건지, 주도주 찾는 법, 이렇게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장기로 내가 들고 와도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들고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장이, 제가 이미 알려드렸듯이, 시장은 절대로 폭락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라. 이민은 아직이다. 또는 이민은 벌써다. 같은 말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그죠? 고래가와 긴조. 자, 문제는 뭐죠? 모두가 두려울 때 용기를 내라. 지금 모두가 두렵잖아요. 또, 이번에 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증권사 직원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은 잘못하면 피를 부릅니다. 템플턴 역시도, 지구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모두가 지금 두려워할 때, 모두가 지금 시장이 폭락해서 어려울 때가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증권사들이 한 목소리로 주가 전망과는 반대 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요. 분석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비관적이를 얘기할 때쯤 되면 지수와 기업의 주가가 이미 하락할 대로 하락해서 뭔가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 참 묘하죠. 누군가 자살 소식이 들리면 이제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죠. 꼭 그러죠. 왜요? 더 이상 참지 못하니까 자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경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상당수의 주식은 실적이 악화된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빠지는 이유가 뭐죠? 인간의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차트에는 수많은 사람의 감정이 녹아있죠. 그래서 차트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감정이 거기 있어서 이제 주식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가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하죠. 오늘 뉴스 나온 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공매도의 원인이다. 뭐 공매도의 원인이라고 밝힌들 뭐 할 거냐고요. 템플턴 보고 그러면 시장이 저렇게 떨어질 때 뭘 하겠냐고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 치라고 그러겠죠. 개인 투자들이 수없이 신용을 많이 걸고 그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가장 신용이 많은 종목을 공매도 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돈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또 사람들이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이상 하락할 수 없어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거꾸로 야 그런 얘기가 나왔어? 증권사 직원이 자살할 정도야? 그러면 이제 바닥이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서서히 여러분은 투자금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필요가 있겠죠. 언론 등에서 기업들의 순이익 악화로 암울한 소식만 지금 가득 차 있죠. 고객 역탁금이 줄어들고 증권사 게시 정보판에는 온통 푸념만 늘어나고 그저 반대 매매로 털렸느니 부실 종목 털렸느니 한 몫이 줄을 이룬다면 여러분은 주위에서 돈을 날렸다는 소리와 여의도 주변에서 돈을 날렸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죠. 그런 것은 결국으로 여러분이 돈이 있는 사람은 슬슬 주워 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역발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푸념만 하다가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나 봐라. 아주 그냥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 이건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죠? 기업을 둘러싼 모든 사건들은 주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뭐예요?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과 결부되어 있죠. 기업이 수익성이 결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그러면 꼭 거꾸로 하죠. 그럴 필요 없어. 차트가 부실 종목 갖다 막 사놓고, 그죠? 깡통 나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왔죠, 또. 12월 결산일 종목들은 이제 3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실 기업들은 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담지 말라고 그래도 차트 보고 사서 투자한다고 장기 투자하다가 깡통 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몰빵 투자해놓고 어서 정보 듣고 몰빵 투자해놓고는 이제 기다리다가 정지당하면 이제는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2억을 날리고 1억을 날리고 그 엄청나게 고생해서 돈 버는 거를 그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기업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는데도 자꾸 사요. 스트리밍 금요일날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도 부실 종목 살라고 덤벼요. 너무 싸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부실 종목을 굳이 가서 사야 될 이유가 뭐냐? 싸니까. 싸면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할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될 타이밍이고, 반대로 모두가 이제 비난에, 그죠? 비관적으로 보일 때 오히려 가장 비관적일 때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은 기업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는 이익을 많이 낼 때 합리화될 수 있죠. 액분이나 무상증자, 주가가 싸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뿐이지만 실제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액면 분할이 기업의 가치가 변할까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전자 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액분이 무슨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변해지니 액분이 돈을 더 벌어주는 겁니까? 액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돈이 잘 벌어서 줄 수 있지만 액면 분할이라고 해서 주가에 호재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갑자기 뭐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액면 분할했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오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올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든지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모은 돈이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수만 늘어서 주당 가치만 희석시키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유상증자가 반드시 좋은 건가요? 이런 걸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냥 유상증자하면 그냥 쫓아가서 BW 발행했대 공시 나왔어 쫓아가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는 초보자들이 너무 많지요.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서 주식을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다면 그때가 어쩌면 주식을 매도할 절호의 찬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종목으로 본다면 종목이 아직 갈 가치가 높다 그러면 가치가 저렴하다면 여러분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기업을 발굴해낼 줄 아는 투자자는 시장의 유행과 상관없이 사업 전망에 기반한 가치 투자 철학을 주가 변동에도 흘리지 않는 주인 정신이 가면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합창하면 주가는 반대로 간다.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반락하면 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락은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반등이 온다고 팔겠다고 생각하면 반등은 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주식시장이에요. 일반 물건을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모든 사람이 큰 시세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미리 주식을 사놓고 큰 시세가 오면 팔겠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큰 시세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 피셔가 외로운 늑대가 되라. 외로운 늑대가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공부가 전제가 돼야 돼요. 공부가 전제가 안 됐을 때는 외로운 늑대 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가만히 있어봐. 귀를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봐. 무슨 정보 없어, 정보? 정보. 중국 원양자원이 지금 8만 원 간대, 8만 원. 야, 빨리 사야 돼. 지금 11,000원인데, 지금 상한가로 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또 7천만 원을 몰빵했다가 3개월 만에 깡통 내놓고 친구한테 와서 4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됐으니까 자꾸 귀를 여는 거예요. 공부가 되면 귀를 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을 살라고 기업 분석해보고 뉴스를 더듬어보고 뉴스에서 악재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사장이 파는지 안 파는지 이런 걸 쭉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검색해보면서 좋은 종목이다. 이렇다면 돈을 꾸준히 보내. 그럼 얘가 만드는 물건이 뭔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것이 비중이 많은지 돈을 버는 비중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좋은 종목을 사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로울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이롭죠.
그런데 귀를 열어놓고 듣다가 그냥 그거다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주식에 대해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갔다가 그냥 몰빵 2억, 1억 5천만 원 신택에다 몰빵 깡통, 파티게임다 이용 친구 말 듣고 왕창 투자했다가 친구가 돈 벌었다는 말만 듣고서 그냥 가서 왕창 네가 샀냐? 그럼 나는 더 사야 돼. 이러면 시기 질투심이 있으니까 내가 5천만 원 벌었다고? 알았어. 나는 그럼 2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어봐야지. 그리고 왕창 투자했다.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초보자가 행동하는 행동이죠. 주식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돈 벌 수 있을까요? 자, 수익수수님이 지금 사업을 벌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갈비탕집을 하나 냈는데 갈비탕 내자마자 지금 돈이 쑥쑥 벌립니까? 1년 동안 장사 안 될 걸 각오해야 되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자, 내가 1년 동안 장사가 안 될 걸 대비해서 돈을 여유자금을 더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사업을. 1년 동안 안 될 거를 커버하면서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주식시장도 그렇게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부실 종목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수익 내서 빨리 대박 부자 된다면 대박 부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018년에는 개인 큰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손실을 무척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을 들고 안 판 사람은 시장이 상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주식을 떨어졌다가 나가는 주식을 급등 나가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들고 있는 사람 무서워서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안 팔아야 되는 거죠. 자, 수소차가 3일 동안 조정하고 오늘은 강하게 상승해서 또 전부 다 이제 주도주가 또 나갑니다. 야, 풍국주정 더 올랐네. 난리 났네. EM코리아. 아, 멋지게 나왔네요. 자, 우리 유리원이 제가 이거 좋은 종목이다. 앞으로 돈을 벌 거. 여기다 갖다 그냥 남편이 와장창 그냥 우리 남편 또 사고 쳤어요. 그래서 왜요? 질렀어요. 질렀어. 아유, 전문가님 얘기 듣고 질렀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 얼마나 좋냐. 깎아주면 더 사고 깎아주면 더 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여기다 갖다 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은 많이 났는데 이건 위험한 방법이잖아요. 분할 매수. 그죠? 가만히 있어봐. 일단 내가 3천만 원 담으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사고 떨어졌어. 좋네. 그럼 다시 올라갈 또 사야지. 1,000만 원 또 사고. 1,000만 원 또 사고. 얼마나 단가가 쭉 내려와서 쫙 올라가. 수익 엄청났어. 몇 천만 원 질렀는지 저도 몰라요. 참 이른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워야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죠. 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성원사는 오늘 어떻게 됐나?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못 올라갔나요? 아까 우리 누구죠? 어떤 분이 종목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문가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익 낸 거 수익 냈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다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럼 떨어진 종목 얘기 안 한다고. 떨어진 종목을 얘기하면 그러면, 전문가들은 다 그러면 어떡해요? 다 손가락 빨아야 되죠? 아니,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 내는 건 내는 거고, 그죠? 어디서 사서 가면, 그죠? 좋은 종목을 해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종목을 팔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EM코리아 오늘 일진다이아 또 멋지게 나갔네요. 아이고, 정고점 돌파. 자, 이렇게 못 가다가 정고점 돌파. 너는 안 가냐? 나도 갈래. 우리 산업. 난리 났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분명히 사라 그랬죠. 사서 들고 가라. 야금야금 나눠서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무료 방송에서 분명히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산 사람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안 샀습니다, 아직도. 에이, 주도주 안 가. 그래서 안 샀습니다. 6번. 사신 분 5번, 안 사신 분 6번.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또 얘기해 줄게요.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것만 올라가다 끝낼 거냐고. 아직 갈 길이 멀어. 정부는 계속해서 1년에 5,100억씩 5년 동안 투자를 하고, 그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대는 현대대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력 보유하는 거다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요? 아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자, 또 봅니다. 오늘 또 제가 또 강하게 올라가네. 어제 떨어뜨린다고. 에이, 우리 추가 매수 들어갑시다. 추가 매수 들어가자. 좋은 일 벌어진다. 자, 그건 무슨 종목일까요? 자, 새로운 업황이 나간다. 자, 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우리가 땅콩 사건, 여기서부터 산 건데요. 땅콩 사건, 갑질 논란, 아주 온 가족이 난리죠, 온 가족이. 그래갖고 결국 대폭락이 나온부터 매수 들어가. 오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대한항공. 이렇게 사서 가는 거예요. 팔긴 뭘 팔아요? 얼마 수익 났어요? 여기서 샀으니까 그냥 수익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샀으니까 그냥 들고 있어요. 뭔 일 있어요? 벌써 이미 15% 수익 났네요? 팔았나요? 안 팔죠, 당연히. 팔긴 왜 팔아요? 이제 가는데. 그죠?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왜 샀습니까, 얘는? 솔직히 왜 샀습니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 한번 또 질문할까요? 주식 투자 전략을 읽어보신 분 7번, 안 읽어봤다 8번. 질문을 막 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책을 소개해 줬는데, 안 읽어본다. 읽어봤다 7번, 안 읽어봤다 8번. 왜 읽으라고 그랬을까? 템플턴이. 자, 그럼 오늘 당장 사시죠. 여러분한테 샀는데 가우디님 꼭 읽어보라는 얘기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읽으면 미국의 주식 투자 100년사가 보여요. 100년사가 보인다는 건 뭐죠? 어느 종목에서 어느 업황에서 주식이 나간다는 게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한테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았다. 이제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 2015년 12월에 원익 IPS를 기업의 쌀을 사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집중으로 하이닉스 사서 240% 수익을 낸 거예요. 주식 투자 전략.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를 읽음으로써 여러분한테 큰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에? 우리나라 100년사는 윤재기 씨가 썼고 미국의 100년사는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유명한 니콜라스 다비스가 명인이 될 때까지 온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윌리엄 오닐이 책을 2,000권을 읽으면서 7년이 걸립니다. 템플턴은 전문가로 나올 때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공부하는 동안 제가 책을 740, 50권 읽었습니다. 지금도 사서 갖다 읽습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투자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이 뭐냐? 제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해보고 투자해보고 책을 읽어서 여러분한테 해는 얘기는 좋은 주식 사서 밥 먹듯이 저축해놨다가 부자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차세대 목걸이, 두려움인가요?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시간 여행을 즐기라. 모두가 끝났다고 그랬을 때 즐기면 됩니다. 좋은 기업.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 SDI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유료방송에서 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 뭔 일인가요? 얘가 돈을 어디서 많이 벌어와요? 2차 전지죠. 제가 첨언 하나 이제 공개를 할게요.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삼성 SDI가 배터리를,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려면 들어가야 될 게 니켈입니다. 니켈. 그죠? 니켈. 니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켈은 물질을 가볍게 만드는 거래요. 그 다음에 전기 통하는 거에서 얘가, 그럼 배터리가 가벼워야지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차량 무게가 높아지겠죠. 니켈이 20kg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량 배터리는. 그런데 지금 삼성 SDI는 한 번 충전에 600km를 갑니다. 600km.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400km를 갑니다. 일본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죠? 최태원 회장이 SK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대요. 근데 400km 갈리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죠? 배터리를 만들어서 어디 갔죠? 독일 차에다가 수출을 했죠. 벤츠에다가.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가 도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렇게 기술이 좋단 말이야? 그런데 긍정적인 건 또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작을 한다는 거예요. 연구, 공유. 이건 난리 난 거죠. 삼성 SDI는 벌써 600km 나는데 한 번 충전에 제일 앞서갔는데 왜요? 중국이 따라왔던 것을 중국은 이제 보조금이 이제 삭제됐죠. 정부 자금이 계속 걔네들은 정부 자금으로다가 모든 걸 다 기업 운영을 정부 자금으로 다 도와준 거예요. 이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자금이 딸리니까 지원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직도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20대를 전기차를 데려왔어요. 참 난 이걸 보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우리나라 차를 좀 사지. 시간이 물론 걸리더라도 중국 걸 다 사줬어요. 그만큼 전기 버스에 대해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중국 애들이 우리 도와주나요? 맨날 견제하고 도는데 배터리 우리 견제만 했지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주도 이 버스 사온다는 거죠. 참, 좀 제가 너무 폐쇄적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니켈이 전 세계적으로 남미의 2개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1개국, 그 다음에 중국이 4등인가요? 이렇다고 그래요. 니켈 광산, 그 히토류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4개국인데, 호주가 있구나, 호주. 아프리카가 아니라 호주. 남미 2개국, 호주, 중국이. 그다음 북한이 많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뭐 아직 자원 개발 안 했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확실히 모르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호주 광산을 인수하려고 중국에서 접촉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포스코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호주 광산하고. 지분을 5%인가 얼마 주식을 인수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국을 제끼고 그랬더니 기자가 질문하니까 기술이 탁월하다. 그래서 한국하고 합작을 한다.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그러면 니켈 공급을 받는 이런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왜요? 안정적인 공급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올라가요? 수소차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나요? 종목이 세 번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가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하겠습니다.